영라야. 소화기 넘어 들려오는 박진석의 음성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영라는 본능적으로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네, 아빠. 이제 곧 네 엄마가 너한테 갈 거야. 아마 돈을 달라고 하겠지. 고성이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현금이 딱 2억쯤 되거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바닥난 잔고부터 동선까지 모든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목을 조여오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아빠.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돈이. 넌 그냥 아빠 말대로만 해. 그게 모든 걸 바로잡는 방법이야. 김 비서편으로 너에게 봉투를 보냈다. 그걸 엄마 드리면 돼. 알겠지? 네. 아빠. 전화가 끊깁니다. 영란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발조차 신기지 않고 내쫓을 땐 언제고, 왜 돈을 쥐어주라는 걸까요? 하지만 영란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따라야 할 사람은 정해져 있었죠. 전화가 끊김과 동시에 노크와 함께 문밖 바닥에는 아빠의 말대로 봉투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문 열어. 박영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작업실 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아니, 한때는 사모님이라 불렸으나 이제는 맨발로 쫓겨난 여자. 고성이가 짐승 같은 비명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2억 마련해. 아빠 박진석의 판단은 정확했어요. 그리고 성희의 눈에는 딸에 대한 반가움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붉게 충혈된 눈동자에는 오직 돈에 대한 갈망과 도끼만이 서려 있었죠. 영란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2억이라니요. 갑자기 그 큰 돈이 어디 있다고. 영라야, 아직도 모르겠어. 넌 내 핏줄이야. 내가 살아야 네가 산다고. 내가 쫓겨나면 내 핏줄인 네가 나 없이 그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웹툰 계약금 받은 거 있잖아. 그거 좀 되지 않아? 정 안 되면 이 작업실 보증금이라도 빼. 성희가 영라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몸의 고통보다 가슴이 찢겨나가는 통증이 더 컸습니다. 딸의 미래도 꿈도 당장의 생계도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재기를 위한 발판이 필요할 뿐이었죠. 이것이 영라가 마주한 비정한 모성의 실체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엄마가 없으면 나도 고아잖아. 영라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책상에 둔 봉투를 집었어요. 아빠가 보낸 그 봉투를 말이에요. 그 내용물이 무언지 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이걸로 다 끝내는 거야. 너는 나 찾지 마. 있으면서 잔말 말고 내놔. 영란은 미리 준비된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성희는 낚아채듯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봉투를 열어 액수를 확인하는 성희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확장되었습니다. 5천만 원 수표 4장, 2억이 들어있었어요. 너, 이 돈 뭐야? 이렇게 큰 돈이 웹툰 계약금 일리는 없고 너도 아빠 몰래 많이도 꼽을 쳐놨구나. 성희의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딸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눈빛이 순식간에 환희로 바뀌었죠. 돈이 곧 사랑이고 돈이 곧 구원인 여자였습니다. 성희는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가서 써. 엄마 필요한데. 영란은 차마 엄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기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그런 딸의 죄책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오히려 영라의 어깨를 감싸쥐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피는 못 속이나 봐. 핏줄이라서 우리 영라가 내 숨통은 트이게 해주는구나. 그래, 여자는 이렇게 자기 주머니 찰 줄 알아야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내 딸이다라는 말이 이토록 모욕적이고 끔찍하게 들릴 수 있을까요? 엄마는 지금 딸이 자신을 닮아 영악하게 돈을 빼돌렸다고 착각하며 동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썩은 동아줄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나 간다.
이 돈으로 박진석 재산 절반 빼앗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성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쫓겨날 때의 비참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한 발걸음이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영라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옵니다. 자신이 방금 친엄마의 손에 쥐어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휴대폰을 집어드는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단축키 0번. 이 모든 판을 설계한 사람, 아빠 박진석입니다. 여보세요. 신호가 가기도 전에 받은 듯 진석의 목소리가 즉각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의 높낮이도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적인 신호음처럼 건조했죠. 그래, 가져갔니? 네, 가져갔어요. 아빠가 시키시는 대로 다 했어요. 영라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오릅니다.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공포일까요? 고생했다. 그걸로 됐다. 진석의 대답은 너무나 간결했습니다. 영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전화를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그런데 아빠,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질문이 튀어나오자마자 눈물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를 밑바닥까지 추락시키려는 아빠의 계획이 얼마나 잔혹한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어서요. 그 돈, 정말 엄마한테 주는 거 아니죠?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영라가 소리쳤습니다. 수화기를 붙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반대편 회장실에 진석은 쥐고 있던 만년필을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입니다. 딸의 울음 섞인 비명이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이죠. 성의를 향한 증오로 이글거리던 진석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26년의 기만, 친아들조차 의심해야 하는 지옥 같은 상황. 하지만 그 더러운 진흙탕 속에 죄 없는 딸 영라만큼은 털끝 하나 닿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였습니다. 영라야. 진석이 나직하게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가 방금 엄마에게 준 그 돈. 네 엄마가 지난 세월 내 눈을 피해 비자금으로 횡령해둔 돈이었다. 네. 모든 돈을 현금화할 수는 없었겠지. 그중에 내가 네 엄마 비밀 금고를 털어서 찾아낸 원래 내 돈이자 회사의 돈이야. 그리고 아빠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석은 숨을 고르며 가장 잔혹한 진실을 딸의 귀에 흘려넣었습니다. 방금 그 수표들을 도난 수표로 신고했다. 도난 신고라니요? 만약 내 엄마가 그 돈을 어디서든 사용하게 된다면 은행 전산망에 즉시 빨간불이 켜질 거야. 그리고 그 즉시 경찰이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야. 영란은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엄마 손에 쥐어준 것이 수갑이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엄마한테. 이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배려다. 배려요? 이게 무슨 배려예요? 엄마를 감옥에 보내는 게 배려라고요? 돈은 쓰지 않으면 된다. 욕심 부리지 않고 그 돈을 쓰지 않은 채 가만히 가지고만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진석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고성이가 과연 그럴까? 넌 알겠지. 네 엄마는 멈추지 않을 거다. 탐욕에 눈이 멀어. 그게 훔친 돈인지도 모르고 제 손으로 제 발목에 족쇄를 채우게 될 거야. 영란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돈을 보고 번들거리던 엄마의 눈빛을 보았으니까요. 엄마는 결코 그 돈을 쥐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기를 위해, 복수를 위해 반드시 그 돈을 쓸 것입니다. 영라야, 이건 무너진 우리 가족을 다시 바로잡기 위한 수순이야.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하지만 너무 잔인해요. 잔인하다고? 아니, 네 엄마에겐 차라리 맨발로 쫓겨났을 때가 더 행복했던 시절이 될 거다. 적어도 그때는 자유라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여자는 스스로 선택한 탐욕의 대가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거야. 진석의 선고는 냉혹했습니다. 아빠 뜻, 알겠어요. 엄마가 스스로 선택하게 둔다는 거죠? 그래. 자비는 없다. 선택은 오롯이 고성이의 몫이야. 들어가 쉬어라. 오늘 일은 머릿속에서 지워. 넌 그저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는데 벽돌 한 장을 얹었을 뿐이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란은 꺼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발 쓰지 마. 제발 멈춰. 고성이의 핏줄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영란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영란은 나직이 중얼거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욕망의 화신이 된 엄마는 딸이 건넨 그 썩은 동아줄을 잡고 기어코 지옥불 구덩이로 뛰어들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직 고성이 혼자만 그 불구덩이 속 잠시 후 일어날 비극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쫓겨난 것이 차라리 행복했을지도 모를 처참한 미래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성재는 그 시각 비극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성재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입을 떼지 못했죠. 아버지. 지혁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상철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초점 잃은 눈동자가 아들의 가슴팍을 향했습니다. 너, 방금 성재랑 한 얘기, 그게 다 무슨 소리냐? 심장이 굳어. 이식을 못 받으면 죽어. 네가 왜, 멀쩡한 네가 왜. 상철이 달려들어 지역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아들의 옷깃만은 놓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장남입니다. 자신의 자랑이자 못난 아비 때문에 유학도 못 가고 희생만 했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놈아. 장남이 아픈데 아비한테 숨기고 혼자 죽으려고 했어. 죄송해요.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나쁜 놈아. 차라리 사고를 쳤다고 해. 빚을 졌다고 해. 왜 하필 죽을 병이야 왜. 상철이 지역의 어깨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퉁, 퉁. 둔탁한 소리가 날 때마다 상철의 심장이 대신 찢겨나갔습니다. 지역은 반항 한 번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뭐, 살다가 가. 어딜 가. 누구 마음대로 가. 아버지, 제발요. 못 보낸다. 나는 너 절대로 못 보낸다. 내 심장을 꺼내서라도 너 살려놓을 거야. 지역을 끌어안은 그의 소나기 힘이 저승사자에게서 아들을 빼앗아 오려는 듯 처절했습니다. 지역도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린 아버지의 등 위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잠시 후 상철은 지역을 뿌리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의 가운 자락을 붙잡은 상철의 눈빛은 광기에 가까웠어요. 체면도 자존심도 자식의 목숨 앞에서는 휴지 조각만도 못했습니다. 인공심장 같은 건 안 됩니까? 뉴스에서 봤습니다. 기계 달고 사는 사람들 있다면서요. 그거라도 달아주세요. 제발요. 환자분의 경우 심실의 변형이 너무 심해서 인공심장 수술도 위험 부담이 큽니다. 수술 중에 테이블 데스할 확률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명치가 돌덩이에 짓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질식시켰습니다. 지혁아, 불쌍한 내 새끼. 다정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얼마 전 어머니를 떠나 보낸 후로 또 한 번의 이별이 온다면 최대한 늦추고 싶었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얼굴은 단 하나. 지혁이 목숨보다 아끼는 여자, 은호였습니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꺼내긴 해야 할까요? 아님 아들놈 뜻대로 모른 척 해주어야 할까요? 여보세요? 수화기 넘어 은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명랑함이 상철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지역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
어, 얼리 씨. 아니, 아버님. 은호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지역의 죽음이 현실이 될 것만 같아서요. 아버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지역이가 순간이었습니다. 상철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기증과 충격으로 천장이 빙글 돌았습니다. 은호야, 지역이 좀. 네, 선배가요? 아버님. 상철의 몸이 병원복도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폰 너머로 은호의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상철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식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고, 도시의 반대편에서는 자식을 이용해 살아남으려는 비정한 어미가 욕망의 질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영라가 흘린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 성인은 이미 딸의 작업실을 빠져나와 대로변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서초동으로 가, 빨리. 성인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는 뒷좌석에 몸을 던졌습니다. 품에 안은 봉투를 확인하는 손길이 탐욕스럽게 떨렸습니다. 맨발로 쫓겨날 때의 비참함은 돈 2억 원의 무게와 함께 순식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제 다 죽었어. 박진석, 너도. 니놈 잘난 아들 박성재도. 입술을 깨무는 성희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번들거렸습니다. 이 종이 조각들이 박진석의 목을 조를 밧줄이자 다시 화려한 날들로 돌아갈 황금빛 사다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손에 쥔 순간 그녀는 다시금 가온재단 이사장 고성희로 완벽하게 부활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성희는 이혼 전문 로펌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변호사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자, 착수금 1억. 확인해. 수표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상대방을 하대하는 눈빛, 거만하게 턱을 치켜드는 태도, 돈 앞에서는 누구도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다는 그녀의 뒤틀린 신념이 다시금 확고해지는 순간이었죠. 사모님, 이게 정말. 이혼 소송은 나중이야. 우선 내 재산부터 찾아. 돈이 있어야 소송도 하니까. 압구정, 청담동에 박진석이 걸어놓은 근저당. 그거부터 당장 풀어내란 말이야.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인감 도용 정황만 입증하면 승산 있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던 대답이. 법적인 방패는 마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공격을 위한 창이었어요. 성희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신 팀장 전화를 켜놨군. 여보세요? 신 팀장. 예, 사모님.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돈은 마련되셨나요? 그것보다 우진이. 찾았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성이어서가 아닙니다. 간이식 수술을 마친 한우진이 있어야 그 얼음 같던 박진석의 균열을 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거란 계산이었어요. 예, 부산 영도 쪽에 은신 중인 걸 확인했습니다만 진행비 입금은. 성희는 남은 수표 1억이 든 봉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돈 마련했어. 내가 직접 가지고 내려갈 거야. 직접 오시겠다고요? 그래. 내 눈으로 우진이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줄게. 꼼짝 말고 데리고 있어. 알겠습니다. 부산역으로 오시죠. 전화를 끄는 성희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기자 도끼로 가득 찬 눈동자가 마주 보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승리감에 도취된 오만함만이 가득했죠. 봤지? 박진석. 나 고성이야.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아?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기다려, 우진아. 엄마가 갈게. 가서 보란 듯이 다 되찾아 줄게. 성희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성희는 택시를 잡아타고 신 팀장이 일러준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병원이 아니라 그 옆에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돈부터 확인하겠다는 신 팀장의 요구가 불쾌했지만 아들을 만나기 위한 통행세라 여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성희의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이 문만 열면 내 아들이, 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왔어요, 사모님. 문을 열자 신 팀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로 험상궂은 사내들이 팔짱을 낀 채 성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우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사내들이 뿜어내는 위압감에 성희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우진이 어디 있어? 병원에 있다며. 아, 급하시네. 물건 확인부터 해야 보여드리죠. 입금 안 하고 직접 들고 오신다면서요? 시린 팀장이 손바닥을 까딱거렸습니다. 성희는 품에 안고 있던 봉투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네는 순간 주도권을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쳤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확인해. 1억이야. 이거 확인되면 당장 우진이한테 안내해. 성희가 봉투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시진 팀장은 봉투를 열어 수표 다발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번뜩이는가 싶더니 곧바로 옆에 있던 부하에게 수표를 넘겼습니다. 조회해봐. 네. 부하가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동안 성희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영라가 준 돈입니다. 딸이 피땀 흘려번 돈이니 문제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든 부하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신 팀장에게 귓속말을 하자 신 팀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정적이 방 안을 메웠습니다. 뭐? 도난? 도난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성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신 팀장은 들고 있던 수표 뭉치를 바닥에 흩뿌리며 성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앞까지 다가와 내려다보는 그 서늘한 눈빛이 주먹질보다 더한 공포로 성희를 짓눌렀습니다. 야, 이 사기꾼 아줌마야. 내가 우리한테도 사기를 쳐. 무슨 소리야. 그거 내 딸이 준 돈이야. 깨끗한 돈이라고. 깨끗해. 은행 전산에 도난 신고된 수표라고 뜨는데 뭐가 깨끗해. 우리더러 장물아비가 돼서 쇠고랑 차라는 거야 뭐야.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우리 같은 놈들도 상도덕은 있어. 근데 넌 진짜 질이 나쁘네. 남편 돈 훔쳐다가 우릴 공범 만들려고 해. 한 명이 벽을 쾅 내리쳤습니다. 성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찢어발길 듯한 살기가 성희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핸드백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변호사 세 글자가 떴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내려온 마지막 동화줄처럼 보였죠. 여보세요. 변호사님. 나 좀 살려줘요. 여기 사람들이. 고성희 씨, 당신 지금 어디입니까? 수화기 너머 변호사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네? 부산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찰서에서 연락 왔습니다. 당신이 착수금으로 준 수표, 도난 수표랍니다. 그게 무슨... 박진석 회장님 개인 금고에서 사라진 수표들과 일련 번호가 정확히 일치한답니다. 당신, 남편 금고 털어서 소송하려고 한 겁니까? 머릿속에서 하얀 섬광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텅 비어있던 자신의 비밀 금고. 진석은 그 돈을 가져가 도난 신고를 했고 영라를 시켜 다시 자신의 손에 쥐어준 것인가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비자금이 졸지의 남편 돈을 훔친 작물이 되어 자신의 손목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돈이야. 내가 모은 돈이라고. 더 이상 변명은 경찰서 가서 하세요. 우리 법인은 즉시 사임합니다. 당신 같은 의뢰인 필요 없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동화줄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썩은 지푸라기가 되어 끊어져 나갔습니다. 변호사도 신 팀장도
그리고 믿었던 딸 영라가 건넨 돈마저도 모든 것이 박진석이 설계한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신 팀장의 부하들이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으아악, 박진석, 박진석. 성인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열리며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발걸음. 그 소리에 신 팀장 무리가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박진석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성이, 진석의 목소리는 서늘하다 못해 시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처박힌 성의를 내려다보며 마치 오물을 보듯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진석, 너 이 악마 같은 놈, 내가 나한테 덫을 놔? 성의가 악을 쓰며 일어나려 했지만 공포와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덫? 아니, 그건 내 욕심이 만든 무덤이야. 나는 그저 내가 훔친 내 돈을 찾으러 왔을 뿐이다. 내 돈이야. 내가 그동안 내 청춘 바쳐서 만든 내 돈이라고. 훔친 돈으로 아들을 찾고 훔친 돈으로 소송을 걸어? 내 그 추악한 탐욕이 너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진석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성희의 몸을 집어삼킬 듯 덮쳤습니다. 성희는 본능적으로 진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진석은 차갑게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절대로 내게 용서를 바라지 마. 무릎도 꿇지 마. 싹싹 빌지도 마. 어차피 용서 안 할 거니까. 진석의 선고는 사형 선고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미련도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26년의 기만을 끝내려는 심판자의 냉혹함만이 서려 있었죠. 그게 수십 년간 날 기만한 너한테 내리는 벌이야.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가장의 비극적 결단이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과 허탈함이 진석의 목소리를 타고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내가 그럴 것 같아? 악, 성희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탑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리 없습니다. 난 내 아들 살리려고 했을 뿐이야. 어미가 자식 살리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야? 내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서라도 진석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석의 눈동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곳엔 연민도 분노도 없는 서늘한 무관심만이 남아 있었죠. 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뒤에서 상황을 관망하던 신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보시오, 신 팀장. 예? 회장님. 이 여자가 당신들에게 주기로 한 돈 1억이라고 했나? 그렇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수표가 휴지 조각이라서요.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신 팀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진석은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내가 주지. 5배로. 예? 현금 5억이다. 지금 바로 입금해 주지. 신 팀장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5억. 거절할 이유가 없는,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되는 거액이었습니다. 성희를 바라보던 사내들의 눈빛이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변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 합니다. 진석의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은 성희에게 꽂혔습니다. 이 여자를 당신들에게 맡기겠소. 박진석,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알아서 처리해. 죽이든 살리든 그 돈값을 받아내든 나는 상관 안 할 테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또 수금 하나는 확실하게 하죠. 안 돼, 박진석. 너 미쳤어? 성희가 기겁하며 진석의 다리를 잡으려 했지만 진석은 매몰차게 발을 뺐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26년의 인연이, 그 질긴 악연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만. 진석이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성희가 기어서 따라가려 했지만 그들의 거친 발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저리 가. 여보.
진석 씨, 가지 마. 안 돼. 차라리 경찰을 불러. 경찰 부르라고. 박진석. 쿵.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빛은 차단되었고 그 안에는 탐욕의 대가를 치러야 할 성희의 비명만이 갇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선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이겼지만 승리하지 못한 자의 공허한 눈빛 위로 부산의 차가운 밤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비정한 모성으로 딸을 이용하려다 스스로 덫에 걸린 고성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악역을 자처하며 피눈물을 삼킨 박진석. 그리고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마저 마다않던 이상철. 과연 지혁은 아버지 상철의 절규 끝에 삶의 끈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둠 속에 갇힌 고성희는 과연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날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